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이성우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Integrating Non-Invasive VIS-NIR and Bioimpedance Spectroscopies for Stress Classification of Sweet Basil with Machine Learning입니다. 본 논문은 바이오센서스 앤 바이오일렉트로닉스에 24년 기재된 논문이며 저널 임팩트 팩터는 10.7이고 바이오피직스 분야에서 Q1에 랭크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바질의 잎에서 측정된 생체 임피던스와 빛 반사 스펙트럼의 퓨전 데이터셋을 통해 식물의 여러가지 스트레스 종류와 그 심각도를 머신러닝으로 분류한 연구입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바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며 다양한 식품, 조미료, 향수, 화장품 및 의학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허브 식물이라고 합니다. 바질은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뭄과 추위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한데 이때 잎을 주로 활용하는 바질의 특성상 식물의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성장 속도와 생산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질뿐 아니라 다양한 작물들도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조기에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로선 농부들이 육안으로 이를 검사하는 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내 농업, 수직 농업 등 환경 제어 농업이 도입되었고 여러 온도, 습도, CO2 센서 등을 활용하여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센서들은 식물이 놓인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할 뿐 식물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식물 유기체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어 스트레스를 진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단락에선 식물에게서 직접 정보를 얻어내는 두 가지 분석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전 저널 미팅에서 말씀드렸던 식물의 임피던스를 통해 건강 상태를 알아내는 바이오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이고 다른 하나는 식물에게서 반사되는 빛을 분석하는 비지블 니어 인프레어드 스펙트로스코피입니다. 식물의 잎은 보통 초록색을 띠는데 이는 식물의 잎에 들어있는 엽록소가 초록색 빛을 제외한 나머지 파장의 가시광선을 대부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우측의 그림을 보면 식물이 흡수한 파장별 가시광선의 양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초록색은 거의 흡수하지 않고 주로 청색 부분과 적색 부분에서 빛을 흡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 표시된 클로로필 알파베타가 엽록소이고 카르테노이드는 단풍 색깔이 나는 광합성 보조 색소라고 합니다. 이때 식물이 엽록소가 많을수록 즉 스트레스가 적고 식물이 건강하고 광합성을 활발하게 할수록 이 청색과 적색 부분에서 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금 이 그래프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측 빨간색 이상의 파장을 가진 특히 웨이브랭스가 1000나노미터 이하인 근적에서는 경우 초록색처럼 대부분 반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식물이 광합성에 필요 없는 적외선 대역의 빛을 표면 기공 구조 등을 통해서 산란시켜서 튕겨버리거나 혹은 아예 해면 조직을 투과시켜서 조직 손상을 피하게끔 진화한 결과로 역시 식물이 건강할수록 근적외선을 더 많이 반사하게 되고 이렇게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두 가지 대역의 빛을 활용해서 식물의 건강 상태를 추론하는 방법을 VIS-NIR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합니다. 이때 빛의 반사율 값을 그대로 쓰지는 않고 보통 해당 공식처럼 흡수한 빨간색의 양과 또 반사한 적외선의 양을 비교하는 등 간단한 수식을 만들어서 식생지수라는 지표로 변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측의 공식은 대표적인 식생지수인 NDVI 지수이며 뒤에 메소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파장대의 빛을 조합해서 다양한 식생지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식물이 가뭄, 염분, 저온 등 서로 다른 스트레스 환경에 놓였을 때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분석법에서도 각각 다른 양상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뭄 스트레스는 식물의 전체적인 수분 함량을 감소시키는데 정확히는 세포의 액포 부피를 감소시켜서 전해질과 전도성이 감소해서 임피던스가 증가하게 되고 저온 즉 냉해를 입은 식물은 잎 세포막의 지질이 분해되어서 세포질 내용물이 누출돼서 임피던스가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식생지수 또한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양상의 변화가 관찰된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22년에 게재된 해당 리뷰 논문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물에게서 두 가지 분석법을 얻은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해서 스트레스나 건강 상태를 추론하는 선행 연구들이 꽤 있지만 보통 두 가지 중에 한 종류 데이터만 사용하였고 두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한 연구는 드물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에선 바이오 임피던스와 식생지수 데이터를 융합하여 머신러닝을 통해 식물 스트레스 분류 성능을 높이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사용된 바질들은 모두 동일한 수경 재배 환경에서 재배되어 실험에 이용되었으며 스트레스 종류는 가뭄과 염분, 저온 세 종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가뭄 스트레스는 원래 수경 재배 환경에서 물을 모두 제거해서 수분을 아예 공급하지 않는 것이고, 염분 스트레스는 수경 재배 환경에서 사용했던 재배 용액에 NaCl을 농도가 200mmol이 되도록 첨가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고, 저온 스트레스는 해당 식물을 통째로 4도의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세 가지 스트레스 환경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임피던스와 VIS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때 염분 스트레스 같은 경우 식물이 염분에 노출될 일이 많은가 싶을 수 있는데, 보통 수경 재배 용액을 재활용해가면서 영양분을 순환시키는 폐쇄형 재배 시스템이나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스템 등에서 중요하게 모니터링해야 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또 TD, 타임 듀레이션은 4개 포인트를 사용했는데, 이 중에 가뭄과 염분은 비교적 식물에게 나타나는 영향이 느려서 4일에 걸쳐서 4번, 24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측정하게 되고, 저온 스트레스는 이 사진에 표시된 부분처럼 식물에게 검은 반점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비교적 빨라서 2시간마다 총 4번, 즉 8시간에 걸쳐서 측정하게 됩니다. 측정은 6개 식물에게서 잎 4개씩 총 24개 잎에서 측정을 진행하였고, 전체 실험은 2회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실험 2회에 잎 24개, 그리고 타임 듀레이션 4개 포인트, 또 대조근과 스트레스 조건까지 4그룹 곱해서 총 768개의 임피던스 및 VIS 데이터 세트가 획득되었습니다. 바이오 임피던스는 500mV 교류 전류를 식물 표면에 2cm 간격으로 붙은 하이드로겔 전극에 인가하여 측정되었으며 50Hz부터 200kHz까지 범위 안에서 로그 스케일로 108개 데이터 포인트가 측정되었습니다. 이때 측정된 값은 임피던스 값 제타와 위상의 세타 값 두 종류입니다. VIS NIR 스펙트로스코피는 350에서 1000나노미터 파장 대역에서 0.22나노미터 분해능으로 측정된 후 정교화되었습니다. 5개 데이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평균 스무딩 되었고, 실험용 광원의 빛을 제외한 외부 빛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암실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사진처럼 2cm 간격으로 놓인 2개의 임피던스 측정용 전극 사이에 빛을 쏘는 기구를 통해서 측정이 되었고, 이를 우측과 같은 6가지의 식생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후에 피처 익스트랙션을 진행했는데, 임피던스 데이터는 108개 주파수에 대해서 Z값과 세타값이 존재하므로 총 216개의 피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식생지수는 단일값이므로 피처 6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그대로 모델에 넣을 시 임피던스 데이터에 편향될 가능성이 있기에 PCA를 통해서 차원 축소를 진행하여서 임피던스 데이터도 동일하게 6개 피처로 맞추는 방식도 실험한 후에 임피던스 데이터 전체를 쓰는 방식과 비교하였습니다. 이때 임피던스에서 추출된 6개 주성분으로 전체 데이터 분산의 98.8%가량을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용한 머신러닝 모델은 선형 3가지와 비선형 5가지, 총 8가지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트레인 60%, 밸리데이션 20%로 튜닝하고 테스트 20%로 성능을 평가한 후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검증하였다고 합니다. 데이터셋은 대조군 포함 4종류의 스트레스를 구분하는 포클레스 클래시피케이션과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한 TD1과 나머지 TD2부터 4까지를 구분하는 스트레스의 심각도를 이진 분류하는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먼저 임피던스 측정 결과인데, 왼쪽 그래프를 보면 대체로 선행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빨간색은 가뭄 스트레스로 검정색의 대조군 대비 임피던스가 증가하는 모습이고, 파란색의 저온은 반대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염분의 경우 저자들이 예측하기로는 식물 조직의 나트륨 이온이 증가하며 전도성이 증가해서 임피던스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삼투압의 감소로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총량이 줄어들어 가뭄과 비슷하게 임피던스 증가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때 파란색 저온 스트레스는 임피던스 차이가 비교적 적은 모습인데, 저자들은 저온 실험이 8시간으로 비교적 짧았고, 또 식물 내부로 공급되는 수분의 양에는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왼쪽 아래는 PCA 결과인데, PC1과 2 두 개의 주성분만으로도 전체 분산의 81.64%가량을 표현하며
스트레스 그룹을 어느 정도 분리해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성분 6개 혹은 전체 피처를 써도 파란색의 저온 그룹과 대조군이 뚜렷하게 구분되진 않았는데 저자들은 이것이 임피던스를 제외한 다른 지표들과의 융합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생지수 결과입니다. 6가지 식생지수를 스트레스 종류에 따라서 평균한 결과이며 아노바 이후 p-value 0.05를 기준으로 투케이스 HSD 사후 검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막대의 수치 옆에 알파벳이 작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 알파벳이 이 알파벳이 다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결과입니다. A, B, C, D 4가지 식생지수에서는 모든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저온 스트레스의 결과도 대체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앞서 임피던스 결과가 저온을 잘 잡아내지 못했었는데 식생지수는 저온도 잘 잡아내므로 저자들은 두 지표의 결합을 통해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결과입니다. 먼저 사용한 데이터와 모델별 템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빨간색 박스, 즉 PCA 없이 임피던스와 VIS를 모두 사용했을 때 그리고 SVM 모델을 사용했을 때 가장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파란색 박스는 두 지표 모두 사용하고 PCI 유무를 비교한 결과이고 초록색 박스는 임피던스만 사용하고 PCA 유무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때 성능 향상이 일어나는 모델도 있고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소폭 하락하는 모델도 있었는데 저자들은 모델의 계산 시간과 처리할 데이터 양까지 고려해서 적절한 차원 축소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은 SVM에 대한 테스트 셋과 템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결과입니다. 임피던스만 사용했을 때는 86%, 식생지수만 사용했을 때는 66%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지만 융합해서 사용하면 90%에 해당하는 향상된 정확도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앞서 저자들이 언급하기로는 임피던스 데이터가 저온 그룹을 잘 분리해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웨펀 스코어를 보면 오히려 저온 그룹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생 지수도 저온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융합했을 때는 칠린 그룹에 대해서는 거의 96%, 99%가량의 높은 정확도로 잡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해당 현상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은 없었고 물론 전체적인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앞부분의 논리 전개와 살짝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우측 위에 심각도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보면 저온 그룹의 구분이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이긴 하는데 이 경우에는 또 데이터셋 융합 전후와의 비교 결과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바지를 대상으로 임피던스와 VIS 데이터 융합 사용을 제한하였고 4종류 스트레스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90%까지 유의미하게 향상시켰으며 SVM 모델의 적합성과 임피던스 데이터에 대한 PCA의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스트레스의 심각도를 분류하는 모델에서도 가뭄과 염분 스트레스에 대해서 95%, 93%의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